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 간의 정책 대결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선거 이슈가 묻혔지만 경남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위해 당과 후보의 면면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헬로 이슈 토크에선 연속으로 이번 총선 정책과 공약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분야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서 미래의 힘이라고 말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경남권 총선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유진상 경상남도 정책자문단 위원 그리고 진형익 전국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이슈 토크에서 유 의원과 각 당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굵직한 사업들을 내세우는 반면 세부적인 것들이 좀 부족하고 소수계층을 대변할 공약들도 조금 부재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년 공약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전반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그 청년 정치 참여 기회 확대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제도 보완을 일부 하겠다는 정도 수준의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정당별로 잠깐 살펴보고 네. 그다음에 조금 이슈가 되었던 후보의 청년 정책 살펴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들 맞춤형 주택이나 도시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지역 혁신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 플랫폼이 뭐냐면 청년들이 많이 있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네. 가면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된다든지 통신비를 아예 없게 한다든지 하는 식의 인프라를 깔아주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청년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들 내놨고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SOC가 이제 생활 기초 도로, 항만, 네. 철도를 해주는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서 지역에 많이 해줘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면 이 경남에 있는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겠다. 경제 축을 좀 맞춘 것 같고 네. 정의당 같은 경우는 만 20세 모든 청년들에게 3천만 원을 이제 지급을 하겠다. 이게 뭐냐면 청년으로 사회에 막 뛰어들 때부터 시드머니를 주겠다는 거예요. 좀 더 특수한 케이스는 5천만 원을 주겠다. 자본금을 미리 주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네. 재원 확보에 어떤 문제가 있긴 한데 굉장히 실질적인 안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청년 기초 자산 제도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학생 인권법 제정하겠다.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하겠다. 그다음에 학교 시설을 좀 공간 특화시키고 교육도 이제 개선을 하겠다. 네. 이런 것들이고 민생당 같은 경우는 수도권 외로 이제 기업이 분산되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수도권에 50%, 지역에 50%.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법인세, 지방세, 부지 사용료 등을 감면해서 유도를 하겠다. 그다음에 노동 권익을 보호하겠다. 이런 걸 내놨고요. 민중당은 농업과 공장에서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냐. 지원금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네. 민중당도 청년 맞춤형 주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됐던 후보별로 지역에 조금 몇 개만 골라보면 네, 경남도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모든 분들을 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슈가 됐던 것만 제가 고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산 하포구의 민주당의 박남현 후보가 경남 이제 거의 유일한 만 44세 청년 후보인데 답게 이제 청년 정책을 좀 내놨어요. 청년 자치 사회주택. 모든 그 임대 운영도 청년이 스스로 하고 사회주택 그런 걸 공급하겠다는 거고 네. 공기업의 인재 채용 지역 할당제가 있는데 그걸 파격적으로 올리겠다. 그다음에 다운타운 캠퍼스를 조성하겠다. 이런 걸 내놨고 마산 하포구 통합당의 최영두 후보는 그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요건 조금 이게 과연 청년 정책인가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마산 해양 신도시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게임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청년들을 오게 하겠다 이런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사태하고 맞물려서 쌍방향 화상교육 시스템을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게 있었고 마산 해운의 통합당의 윤한홍 후보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창업 벤처기업 하고 혁신 성장 공간을 운영하겠다.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게 공유 오피스를 같이 쓰고 네. 서로 간에 이제 같이 쓰고 스타트업 유치하겠다 이런 게 있었고 마산 해운구의 민주당의 하기남 후보는 거점 국립대 육성하겠다. 그다음에 반값 등록금, 청년 부채 탕감은 제도를 하겠다. 그다음에 청년 자치 사회 주택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뭐 정의당의 학생 인권 조례 뭐 아까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뭐 이 네.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유 의원께서 경남의 청년 정책 이슈를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더 수월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청년 공약을 보면요, 각 후보들의 특색 있는 뭔가 전략적인 공약보다는 그 중앙당의 입장을 따라가는데 급급한 대부분의 공약들이 그렇게 있지 않나 해서 조금 아쉽기도 한데 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지역에도 청년들이 많아서 분명 그 지역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이제 지역 후보자들이 내야 되는데 왜 이런 점을 우리가 좀 따라가지 못할까 이렇게 고민해 보면은 저는 첫 번째는 일단 모두가 후보자들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대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 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찾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점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함께 해야 합니다. 네. 사실 우리 경남이라는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토론이나 토의장이 많이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이 좀 후보자들이 정책을 발굴하는데 힘들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청년이 없었다. 사실 우리 지역사회에 크게 이슈를 다뤄지는 것은 뭐 마산 신항 이야기나 이제 신도시 아니면 스타필드 이런 이야기만 있을 뿐 청년이 없기 때문에 굳이 후보자들이 큰 이슈가 되지 않는 청년 문제에 내가 정책으로 내야 될까 약간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역 청년들을 만나야 되는데 네. 사실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청년은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고 사실 취업 준비로 공부로 바쁘고 일터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지만 어렵도 안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대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서 지역 공약보다는 이제 중앙당에서 만들어진 공약을 그냥 청년 부분이라고 같이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 의원만 만나도 경남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각 당이 내놓은 청년 정책 관련 자료를 두 분께 미리 드리고요. 각 당의 방향성을 오늘 좀 살펴주십사 부탁을 먼저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 청년 문제를 조금 인지를 제대로 하고 있다, 괜찮은 공약을 내놓은 당이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진 위원부터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자료를 줘서 미리 살펴봤는데 사실 청년에 대한 정책이 많아서 진짜 이건 진짜 좋고 이건 진짜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았지만 뭔가 비슷비슷하고 해서 좀 안타까움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공약을 조금 찾아봤는데 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공약을 이야기하고 경남의 대표적인 공약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자료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보도자료는 많았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좀 더 쉽게 정책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런 점이 잘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민주당은 이제 지역 공약을 살펴보면 이제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통한 인재 양성을 하겠다. 그리고 통신비 감소와 공공 와이파이 프리존을 통해서 청년이 체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좀 구체화돼서 청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중앙당에서 발표한 공약은 뭐 주거와 참여 그리고 정신건강까지 다양한 부분에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집권 여당으로서 괜찮은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교통망 구축, 지역의 주력 사업인 지원 강화, 신산업 육성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국토 사업이고 그다음 건축 사업인데 이걸 통해서 청년의 삶이 얼마나 바뀔까? 창원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개발되고 이렇게 성장해 왔지만 그렇다면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았나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이런 위주로만 청년을 보고 있다라고 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별했던 건 아까 정의당의 이제 청년 기초 자산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만 20대가 되는 청년들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데 왜 이런 공약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정보 격차라든가 이제 경제적 격차. 특히 청년이 사회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격차가 벌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도착하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서로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똑같이 출발하는 기초 자산제를 두겠다라고 한 점이 좀 재미있었던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약들 보면요, 현실적이지 않다, 미스매칭이다 이런 말들이 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청년을 대표할 후보가 없어서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 경남 지역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보면은 그렇게 낮지가 않은 것 같은데 후보 공천 때는 왜 이런 뜻이 잘 반영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실제 공천 심사 활동을 거의 10년 가까이 해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경남이 지금 최근에 청년들의 정치 관심도가 급격히 늘어났고 지방의회도 많이 진출했지만 그 직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 후보 공천 이렇게 심사할 때 무조건적으로 이분들을 뭐 20점을 가산점을 준다? 좋아요. 근데 가산점을 주고도 지금 어떤 정책이라든지 현황, 그다음에 비전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되고 훈련된 청년들이 별로 없었던 게 현실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그 지역 여건상 특히 경남은 더 심한데 학생 때부터 정치 관심이나 토론, 시민운동, NGO 활동 이런 것들 경험이 굉장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 도의원, 지방의회 진출하는 경험이 없고 당연히 국회까지 진출하기는 벽이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한 게 민주당은 청소년 당원 가입 정당활동 다 허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고, 아무튼 간에 경남은 그동안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그러면 2, 3년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예를 들면 2018년 지방선거 때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아카데미라는 걸 열어서 청년들 교육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2018년도에 지방의회에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조심스러운 기대이긴 하죠. 이번 총선 말고 이 다음 총선 때는 꽤 많은 청년 인재들이 국회로 진출할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기반을 경상남도에서 여야 구분 없이 꽤 닦았다고 보고요. 지금 청년들이 사실 힘든 게 당장에 먹고 살고 취업한 그 현실 때문에 현실 정치에 뛰어들기 힘든 상황, 그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정치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거 기탁금 제도를 조금 청년들에게 완화하는 등의 그런 현실적인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실질적으로 그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총선 앞두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보면서 많은 거를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저 주위에서도 이제 총선에 도전하는 청년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가장 어려운 건 뭐냐고 하면 돈과 조직과 인지도 가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네. 물론 부족해도 될 가능성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열세이기 때문에 경선이라든지 본선거에 들어가서 많이 위축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서는 이제 여러 정당에서 이제 청년 몫을 주겠다고 하고 국민 경선인단도 모집해서 이제 비례 청년을 넣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 몇 안 되는 자리에 청년 부분이라는 것을 넣어서 청년들끼리 싸우게 하는 게 아닌가. 꼭 우리 청년들이 청년 몫에 들어가서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이나 주거나 환경 이런 데서도 청년들이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도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굳이 청년 몫 안에서만 싸우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는 청년 몫 안에서만 아니라도 다양한 부분에서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청년들이 이제 선거에서 좀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할당제나 가산점의 부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이 조금 갖고 있기 힘든 스펙을 꼭 선출직 대표자가 갖춰야만 된다고 이렇게 말한 이제 기득 정치권에서 정치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말한 능력주의, 능력만 없어도 안 되지만 어떻게든 능력이 있어야 선출직에 나올 수 있다 하다 보니까 기득권이 다시 기득권으로 재생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의 삶을 대표적이지 못하고 또 괴리되는 정치를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이 능력에 대한 정의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 오히려 이제 시민의 삶을 잘 정치화하는 게 능력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청년들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능력주의가 조금 바뀌어야 이제 법조인 위주인 국회가 아니라 진짜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능력의 기준이 흔히 말하는 스펙이 아니라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는 데 조금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지역의 삶도 반영하고 실제로 지역 시민들의 삶을 잘 정치화할 수 있는, 정치의 언어로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 의원께서는 진 의원 오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계신데 또 학교 가시면 많은 청년들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느끼시는 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 찔리는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네. 지금 저는 이 시기가 매우 주목할 만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예전에도 소크라테스가 뭐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요즘은 완전히 신인류가 탄생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위 말하는 한 집에 한
또는 2자녀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 드디어 선거권을 쥐게 된 해가 지금 이번 총선인 것 같아요. 네. 그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혼자서 자란 친구들이 선거권을 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젊은 친구들은 다 그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대변혁의 신인류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강의하면서도 이 친구들은 사회성이 약한 반면에 주체적이고 독창적이고 소신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약한 사회성을 SNS로 굉장히 확보하고 있는 저희 기성세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해를 서로 못한다는 점이 제가 아까 말할 때도 느꼈고 제가 교단에서도 느끼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막걸리 한 잔 사주잖아요. 어떤 반응이 오냐면 교수님은 술 잘 마시는 애들한테만 학점을 잘 줄 거야. 이런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강의 평가에. 이 학생들 상담할 때 문 열어놔야 되고 뭐 이제 수업 시간 조금만 옮겨도 강의 평가에 그런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굉장히 다른 어떤 청년들인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청년 이야기를 정확히 들어야 되고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신인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서로의 소통이 답이다 이런 생각밖에 맞습니다. 들지 않는데요. 네, 저희가 진의원과는 또 지난 이슈 토크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그 중앙당 청년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년 특임 장관이었는데요. 그때 이 청년의 정치 등용문이란 점에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번 시간 빌어서 진의원 입장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기본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청년 정책 조정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앞으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했고, 이제 앞으로 청년의 더 많은 사회 참여과 목소리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 특임 장관이라는 것을 두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사실 청년 특임 장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도 않고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정도라고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겠으나 이제 장관 정도의 위상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청문회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논란이 될 것은 과연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그냥 청년 파리가 아닌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또 주위에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는 청년을 찾아서 이제 걸맞는 위치에서 역할을 하게 하는 건 좋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직장을 가지거나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그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 내용을 쌓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역량도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청년 특임 장관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기초의회라든지 이제 도의회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진출하면서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청년 특임 장관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청년 특임 장관이 현실 가능성이 있으면 청년들의 굉장한 지지를 받을 것 같거든요. 네. 유 의원께서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이게 운용이 좀 잘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세요? 어떠세요? 네, 저는 청년 특임 장관 당연히 좋은 정책이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제 훈련된 적임자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봉착할 수 있는데 네. 다행히도 이제 향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된 청년 지방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는 자질이 검증되고 있으므로 현실성이 충분히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네. 다른 나라들 보면 마크롱 대통령 뭐 39세, 미국의 29세 하원 의원, 그 다음에 재작년에 핀란드에서 34살 신임 여성 총리 당선됐잖아요. 네. 얼마든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민주화 교육이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청년 문제하면 늘상 따라오는 게 바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청년의 문제는 일자리뿐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래서 그럴까요? 허경영 대표가 있는 국민혁명 배당금당에요. 이 청년들의 관심이 좀 기울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진 의원이 보시기에 어떠신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국민혁명 배당금당에서 이제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파격적인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기존의 청년 정책은 일자리 위주로 이제 고용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사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거 문제들, 그 다음에 자격증 공부하는 시간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요건들, 그 다음에 거기서 겪는 아픔들, 이제 정신 건강까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오히려 일자리가 아니라 이런 데 지원해준 이제 국가혁명 배당금당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진
유진상 경상남도 정책자문단위원과 진영익 전국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각 당,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이슈 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